잔인한 4월이 가고 실록의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왔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고 시작해야겠습니다. 마음에 가득던 울분 이 5월에 다 터뜨려 버리십시오. 5월 2일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혁명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 쪽 나도 지킨다. 노조기 빨아내 뭉친 우리 국산의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기 빨아내 나선다. 자!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네, 승리의 그날까지. 어제는 122회 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서울역에서 시청 광장까지 3만 정도의 대호가 뭉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광장을 주인이 당당하게 찾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얼마 만에 아무 방해 없이 광장에 설 수 있었던 건지, 이 많은 대우 연대가 모인 것이 얼마만인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노동절에,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절에 서울시장이 나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그곳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은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비정규직을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시장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1,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자본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곧 사장이 잘릴 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벌써 서울시 빚을 2조 원이나 갚았다고 합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혈안이 된 정치인들, 밥그릇 싸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어제 시청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이야말로 노동자의 희망입니다.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주변에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 잘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선관위의 선거함 관리 소홀, 이건 분명히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감입니다. 선거함이 바꿔치기 되고 투표인보다 투표용지가 많이 나오고 무효표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온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SNS, 소셜네트워크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언론이 장악된 이 상황에서 언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매일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규탄 선거가 청주의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는 모두가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이 만들어질 그런 기미를 보였던 날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죠. 네, 이제 다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광우병 세고비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은 지 벌써 4주년이 됐습니다. 4주년에 걸맞게 광우병 수가 또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요? 물론 미국에서죠. 미국에서 광우병 수가 나타났는데 여타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입 중단은 당연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한 마리 정도의 발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걸린 소에 살집을 먹으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도 정도에서 끓여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전수조사가 0.1%에서 나온 광우병 소인데 그것을 10%로 하면 한 마리라고 하면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는군요. 100% 하면 엄청난 수의 광우병 소가 나타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수입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쉬쉬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겁니다. 다행히 오늘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반가운 일이죠. 이렇게 침묵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작년에도 26건인가 하는 광우병 소가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수조사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광우병 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에 걸린 쇠고기를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작년 말쯤인가요? 강호동이 하는 체인점 거기서 소금 살해 받았다는 얘기했죠. 거기가 미국산 소고기를 전적으로 파는 데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산 소고기 안 사 먹고 그냥 한우 사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산 소고기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드냐.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군인들 특히 이 사람들이 급식으로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이 미국산 소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햄버거 아니면 여타 고기 종류가 들어가는 것이 결국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으면 30년 동안 몸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후에 어떤 일이 또 광우병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도 참 걱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잖아요.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끓여 먹으면 되고 아니면 뭐 살점만 먹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소와 가축들을 다 땅에 산채로 묻었습니다. 그때도 끓여 먹으면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걸 그 많은 소와 돼지, 오리, 닭을 왜 그렇게 산채로 땅을 파서 묻었는지 그거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거 다 사로잡아서 이명박 측근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끄서주면 되니까 줬으면 될 텐데 그것도 한우잖아요. 한국 국기고. 근데 그거 다 땅에 묻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안타깝죠. 정부의 관계자들이 지금 5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떠났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농장을 방문할 수가 없답니다. 농장에 초청이 있지 않는 한.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땅에 다 숨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가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놀려주지 못했으니까 미국 관광이나 하라 하고 이렇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9명인가에 떠났다고 하는데 9명 전부 다 친여당 쪽의 사람들이 갔다고 합니다.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왜 그렇게 수입 중단을 할 의사가 없는지 한 부서를 담당하는 장관이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국민들한테 밝혀야 합니다. 광우병이 계속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입하는 이유는 분명 뼛속까지 친미인 MB의 의사가 반영됐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 광우병 소고기를 먹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이걸 먹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로 나오십시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데 한미 FTA는 또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꼼수가 숨어 있겠습니까? 어떤 약점이 잡혀서 한미 FTA가 통과됐겠습니까? 어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북풍을 끄집어내서 벙커에 들어가 회의하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이자들은 자신의 배만 부르면 나라에 어쨌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없는 족속들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동합시다. 행동하지 않으면 저들은 또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지금 4.11 총선에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예, 노래 듣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네,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제가 2차 탈핵 희망버스 고리 1호기 원전 폐쇄를 위해 기장에 갔습니다. 기장에서 인간뛰기 행사를 했습니다.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인간뛰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많은 수녀님들이 오셔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고리 원전은 지금 3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고를 잠재하면서 가동되었고요. 30년 수명인데 5년이나 더 지금 가동되고 있답니다. 정전 상태가 10분 이상 더 됐었는데 쉬쉬하다가 결국은 직원들의 말실수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핵은 이제 우리 인류에게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들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의 방사능 유출과 일본의 사건들만 봐서도 반드시 핵발전소는 폐기되고 더 이상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52기 핵발전소 중에 이제 1기만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기만 가동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안전 불감증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3, 4, 5기를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습니다. 고리에 이어 정권에는 핵없는 세상과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벌어졌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1박 2일 해서 정권에 가서 행사에 참석했고 다음 날 밀양 부북 마을에 올라가서 그 어르신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곳 정관은요 신시가지가 건설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어린 아이들이 많았고요, 또 젊은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이 신시가지 위로 송전탑의 고압 전류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뜩이나 전자파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나와서 송전탑 핵없는 세상을 위해 외쳤습니다. 제가 지금 고리에 밀양에 가서 그 부북 마을 위에 산 정상에서 지금 천막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지키고 있는 할머니들의 음성을 녹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만 메꾸러 오가지고 시나 이제 최고 입고 오가지고 등전을 닦아고 고를 치기고 어따가 하는 그는 미리 가다 잡아지만 뛰어야 되겠네. 안 뛰죠? 뛰지 않아. 이리 모두 오는 사람들은 수고지도 오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멋대로 쫓대로 지랄 한다. 구직에 치고 뜰한다 다 기 나오고 이곳도 다 기 나오고 최고 올리거든요. 요새는 완주고 또 찍고 있더니 어느 놈이 어느 놈인데 뭐 빼리인지 뭐 호랭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놈들 보고들 안 가. 초올라 지버려. 나는 총 오지 마면 어제 초올한 게 사면 되겠는데 총도 없어. 놓을지도 모르고. 이래 다리가 아파가 질질 끄시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지금 멋대로 오가지라. 그러니까 그놈들 우야등은 젊은 사람들이 만내기들라 다가지 건지고 떼기치가 지버려마자 새가 10발이 빠지도록. 우리 할머니들이 고생 안 했지만 100발 빠져도 돼. 지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오신 손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 젊은 사람 아들이 커가 모질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나가 그러면 손들 몰리고 체포 이고 되는 걸 다 잡아치기랑 하는 거죠. 나만은 빈손이 많다 해도 이 오면은 올라오도 못해요. 어제는 다리가 아파서 동네도 근거리 댕기고 난 못와요.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도 손님 많이 오신다 해요. 차를 타고 오시면은 입이 말라서 사서는 죽겠어요. 울산에 비운이 이분이가 있다가 2달이나 해가 있다고 오는데 그냥 안전부정 지랄배 하고 있네. 저 정도 면허세 체포를 입고 다니고 체포를 다니면 모른다고 만식을 찍고 있는 알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젊은 사람들이 잘 도와서 그놈들 오더라 다 같이 검지고 떼기쳐가 지고 있어. 고맙습니다. 잘 안 들렸습니까? 저는 헤드폰을 써서 이제 굉장히 잘 들렸는데 사투리랑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대가빵을 부시고 총이 셨으면 확 쏴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어르신 70, 80 넘으신 분들한테 와서 욕이나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밀양에서 굉장히 뭐 고리 정관 여러 가지를 활동하시는 그 마을 주민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안 받으시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의 민중의 소리의 맹봉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드린다고 예. 했는데. 아, 그래, 예. 지금 이게 방송으로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예. 예. 하여튼 예. 잘 계시죠? 오늘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는 비가 오전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비가 안 그친 상태지만, 지금 선선해, 예. 비가 왔습니까? 그래요. 예, 비가 왔었어요. 지금 저랑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하실 말씀들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있었고요. 한전에서 말씀이 울려갖고 잘 안 들리랍니다. 울립니까? 예. 지금도 울립니까? 예, 지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좀 방음 시설이 좀 덜 됐네요. 예. 만화책 얘기 좀 해주세요. 한전에서 배포한 만화책 얘기. 한전에서 뭐가, 예? 만화책. 예, 만화책. 예. 그게 지금 각 집집마다 가가호 이 배포를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참 우습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시청자들한테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 만화책을 보면, 예. 그 헤어드라이기보다도 전자파가 약하고, TV나 또 형광등보다도 전자파가 약하고, 네. 지금 사람 인체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네. 도시 아파트 위로도 765 송전탑이 이제 지나가고 전선이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송전탑이고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이 그렇게 피해가 없으면 왜 굳이 산으로 가다가 막히면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거쳐서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이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송전선 보통 76만 5천 볼트라고 하면 그 밑에 기르던 소들이 유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물이 잘 안 자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피해가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첫째 벌도 지금 다 없어진다 하고 나비도 다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벌이 없어지고 나비가 없어지면은 곡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 수정을 할 수가 곡식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축산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가 수정이 되어도 경화를 갖다가 출산을 많이 할 확률이 높고 네. 수동도 잘 안 되고 네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지역에는 감나무가 많잖아요. 예, 감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쪽으로. 감나무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이제 소독을 하는데 감나무나 밤나무에 예. 항공 살포를 하게 되면은 송전탑이 있으면 못하지요. 그렇죠. 송전탑이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예. 그럼 이제 그런 감농사나 밤농사도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송전탑 밑에 송전선로 밑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네네네. 그런데도 지금도 송전탑이 안 지나가도 지금 재산 가치는 0으로 돼가 있으니까 네.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막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부북마을 산 정상에 보면 두 군데가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어르신들이 이제 막고 서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산을 이렇게 깎고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했는데 지금 그 위에 어르신들이 이제 예를 들면 천막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치옷이 분신하기 전에서부터 지금 한전하고 대처 중이고 네. 지금도 한전에서 공사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밤낮으로 지금 24시간 거기서 산막에서 먹고 자고 지금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연로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연세들이 다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 70 이상 되시고 80 넘은 노인분들이 많지. 예. 사실 혼자 몸 거동하시기도 힘든 몸들이신데 막 예. 그 참 춥고 이런 상황에서 산에 거기서 주무시고 예. 식사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어르신들은 뭐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를 지키겠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주변 사람들도 그런 힘을 받고 해서 제가 볼 때 꼭 지켜질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막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여기 북경남으로 가는 76만 5천 볼트 전기라고 그렇게 한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네. 북경남에는 지금 전기가 200%랍니다. 네.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면은 저희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가 그리고 남아 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200%라면? 예? 전기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에는? 그렇죠. 근데도- 북경남에는 전기가 200%가 된답니다. 그러면 100%나 남는데. 그런데 이게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렇죠. 거짓말 그런 시키면서.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시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롭지 않다면 한강 하구에 송수터 건설하고 핵발전소 만들면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힘든 예. 어르신들 사는 시골에만 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수도권에 전기가 그만큼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면은 한강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수도권 가까이에 핵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전기를 갖다가 받아서 쓰시면 될 건데 왜 해필이면은 제일 끝에 부분 저 고리 발전소에서 그쪽에서부터 수도권까지 가야 되는지 네. 산천을 다 파헤쳐가면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예. 네.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 이 만화책을 보면 예. 네. 도시 한가운데로도 철탑과 전선이 지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말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 핵발전소도 거기다 못 지을 이유가 없다 입니까? 그렇죠. 이거 수도권에 못 지을 이유가 없는데 예. 지금 수도권에는 핵발전소 한수원 원장님이 뭐 기자회견을 할 때 서울 쪽에 그 핵발전소를 짓지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아유 위험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더라 하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지들이 서울 위험하고. 쪽에는 그러면은 위험해서 안 되고 네. 우리는 그럼 다 죽어도 좋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민주공화국은 아니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우습게 봤다는 얘기인데 시골 분들을 예. 그렇죠. 사실 그 핵발전소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뭐 청와대 근처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놓으면 예, 맞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지에다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맞습니다.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몇십 킬로 사이에 마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상하게 우리나라만은 이렇게 마을과 불과 뭐 몇백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서 핵발전소가 발전되고 있고요. 그죠? 예. 네, 되게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산으로 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네. 그 한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 예. 네,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전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뭐 수도권으로도 지나가고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도 철탑이 서가 있고 계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왜 그 국립공원에는 다 그 철탑을 다 뽑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센 전기가 아닌 3, 4, 5, 1호사도 다 철탑을 다 뽑으면서 왜 네. 그 철탑을 갖다가 민가를 갖다가 동네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네. 민가 가까이에 그 철탑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묵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누가 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이거 말고도 또 그 네. 민원적인 게 있던데 평생 한 번도 그 개천에 물이 해서 홍수나지 않았는데 요번 예. 작년에 좀 물이 많았다고 해서 그 강폭을 뭐 100m인가 50m인가 늘려 가지고 그 개인 소유의 땅들을 이렇게 예. 점유해 버리는 그거 있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아이고 말도 많이 있어.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유, 우리 마을에 보면 지금 강폭이 한 10m 정도 제가 그 뭐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한 10m 정도 된다고 보면 네. 한 30m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3대, 4대 지금 대대로 이렇게 여기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홍수 한번 졌을 때 그런 물은 없었답니다. 지난해 처음이었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해 그렇게 물이 많이 지나가도 이 강 폭이 좁아서 농가 밭을 갖다가 다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네. 다리빨이 이제 촘촘 서가 있으니까 다리가 이제 소잡아갖고 좁아서 다리가 이제 좁아서 그 강을 갖다가 참 저 논과 밭이 그냥 다 무너지고 밭둑이 다 무너지고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다리를 갖다가 넓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다리는 안 넓히고 강폭만 엄청나게 넓혀갖고 예.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사실 우리 마을은 보면은 마을은 동네 호수는 조금 많은 편이지만 시골 마을치고 많은 편이지만 농지가 참 적은 마을이라 예. 네. 뭐 먹고 삽니까? 그거 다 또랑 만들어 버리면 예. 그래, 맞아요. 진짜 웃기는 정책도 다 있더라고요. 예. 네, 또랑 만들면 시책인지 정책인지. 시책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산이 좀 산사태가 났는데 또 거기도 또 이상한 거를 한다고 해요. 그 뭐를 예? 산이 깎였는데 예예. 거기 산에 공사를 해놓은 거 보면 예. 누가 봐도 참 정말 웃기는 공사를 갖다 한 곳에 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 지난해 그 홍수가 질 때 그 산 사태가 조금 진 부분인데 예. 거기 위에는 디귿자 간을 갖다가 넓은 간을 묻어놨어요. 넓은 간으로 이제 공사를 해놨고. 네, 위에는 넓은 간이고. 예, 산에? 밑에는 좁은 간으로 해놨어요. 예. 근데 위에는 경사가 없고 밑에는 경사가 심하면은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 위에고 밑에고 경사가 아주 심한 데거든요. 근데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참 정말 웃기더라고요. 애들이 봐도 정말 웃을 공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공사업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저거는 설계 도면 보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설계 도면은 누가 냈는 건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예, 그게 돈 먹으니까. 그래야 그렇게 예, 해야지 예. 또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 하실 말씀 좀 다 하셨습니까? 뭐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또 다른 하고 거. 싶은 말이야. 예. 한전분들 들으시면 예. 네.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네, 한번 하십시오. 예. 제발 조용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괴롭히지 말고 네. 괴롭히지 말고 네. 공사를 갖다가 네. 국책 사업 같으면 국책 사업에 맞게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 철탑 하나를 갖다가 공사를 하는데 30억 이상씩 든다 하는 철탑을 갖다가 수십 개를 더 세우고 돌아서 가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많이 없죠. 지금 보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현장에 나오셔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합법적이지 못하다고는 주민들의 말도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죠. 예. 그래서 공사를 갖다가 하시더라도 혹히 이게 지나간다고 보면은 우리 지금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막기는 막대. 네. 이게 정 우리 힘으로 못 막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짓밟고 가라는 식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우리 합의는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합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예. 할 말이 엄청 많은데 그냥. 예, 오늘만 아니고 다음 주에 또 하시면 돼요. 예.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끔 하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힘내시라고 하시네요. 힘내시라고. 같이 또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제가 또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좀 잘 계십시오. 늘 걱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밀양의 김영자 주민이었습니다. 저보다는 누님이에요. 누님인데 아주 진짜 화통하시고 아주 일처리 똑부러지게 하시고 아주 멋진 분입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요. 다음 또 가보죠.
찾아 헤매는 굴라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굴라비 오늘의 이 고통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굴라비 오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평등이야 오 평화야 내 마음은 못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여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오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평등이야 오 평화야 내 마음은 못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야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냐 그래서. 아, 정말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자가 없을까? 어? 여자가 많이 있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받았던 게 검찰에 올라가서 지문 날인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제 다시 또 오늘 갔습니다. 버팅기고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사항도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조사를 받을 게 많아서 그냥 가서 도장 지문 찍고 왔습니다. 지금 아리따운 우리 또 혜림님이 물을 좀 떠다 줬어요. 제가 이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얘기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요즘 지방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든 조모의 사정이 더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이 방송이나 아니면 주권 방송에서 어떤 약간의 거마비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으니까
혹시 후원 통장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후원 통장 참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벌금도 나올 것 같고 또 제가 뭐 지방을 계속 다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저 MB 때문에 방송 출연도 잘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후원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후원이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너무 이상한가?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또 전주 고속 가서 같이 연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워요. 맹공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에 후원 통장을 만들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바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산 안기부터를 인권 평화의 숲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유교 역사가 있는 안기부터를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민주주의가 결실을 맺었고 6.25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그 오유교 역사 안기부터를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곳에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알리고 그래서 남산 이승만 동상도 제거해야 하고요. 그 동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린 정경들이 일개 소대인가요?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개 동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정경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남산 안기부터가 하루속히 우리 국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끔 거기를 인권과 평화가 있는 평화의 숲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같이 어쨌든 지금 될 때까지 제가 홍보 대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원 통장 만들자 하는 분 두 분 있어요. 두 분. 예,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벌금은 5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요. 500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뜻 그래도 좀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4시부터는 어딨죠? 녹색당 녹색당의 제 이름을 그거 까먹었네요. 아유. 하승수 사무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예. 그러면 다음 주에 후원의 통장을 제가 개설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가병머리 아직 안 틀었죠? 지가병머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쉰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쉰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네, 빨리 하루빨리 지구멍에 숨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아주 더러운 꼴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60분 자료조사는 추석 60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좀 뛰고 있고요. 여기는 이 방송은 제가 전적으로 다 뛰는 움직이는 건데 추석 60분은 그 진행 정도만 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서는 저는 오히려 거기서는 뭐 별 힘을 쓸 게 없는데 이 방송은 섭외부터 뭐 원고 다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힘듦이 있어요. 그 추정 60분은 3분, 4분이 같이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 좀 여유가 있고, 이 방송은 제 개인인 혼자서 지역에 가서 방문도 하고 원고도 쓰고 그다음에 음악 선곡도 하고 또 잘 못하는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힘들죠. 어쨌든 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이 할 게 많은데 또 시간은 얼마 없고요. 요즘 지금 서울 연극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작해서 5월 13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축제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노스토리라고 해서 모노드라마와 스토리텔링, 살아왔던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모노스토리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한평극장과 대학로 연극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화문 한평극장은 입장료가 좀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하고요. 대학로 연극센터에서는 월요일 8시에 한다고 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100명의 중견 배우들이 각기 자기가 기억에 남았던 독백들을 가지고 와서 무대에서 독백을 하는 겁니다. 연기를 보여주는 거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사회를 보면서 독백을 했습니다. 저는 관객 모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욕을 한참 해주고 물을 확 뿌렸더니 되게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무료이니까 여러분들 문화생활을 못했던 분, 문화생활에 좀 목이 마르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가셔서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8시 연극센터 무료니까 가서 보시고 끝나고 나서 5,000원 빵에서 디프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배우들과 말도 좀 나눠보고 배우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정 소식이 어젠가요? 박근혜 씨가 닭다가리 같이 강정이 아니라 제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사람과 활동가분들이 1인 피켓 시위를 했었죠. 박근혜 씨가 하와이 같은 민군항 복합단지를 만들자라는 이런 말을 떠들고 있어요. 하와이는 미국 땅이죠. 네, 미국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나라의 법으로 좀 관리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지역에 미군이 거쳐간 지역에 땅이 황폐화되고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성범죄가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미군이 거쳐갔던 곳에는 엄청나게 밤에는 무서움에 떨고 있고 그다음에 유흥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수원도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우범 지역이었고 또 많은 범죄들이 많이 생겼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미군이 가는 곳은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여러 곳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정에 민군항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하와이처럼 관광도시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군항 복합단지가 거기다가 해군지에 들어서게 되면 중국이 군비를 더 확장할 것이고 관광객을 보내지 않습니다. 민군항 복합단지가 되면 70억에서 80억의 관광 수입이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제주도를 못 가게 막는다면 500억에서 1000억이라는 돈이 관광 상품의 수입에서 빠집니다. 어떤 미친놈인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미친 짓 아닙니까? 60억 70억 벌라고 500억에서 1000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전력적 요충지가 되겠죠. 미군한테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통일이라는 부분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기는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특히 범섬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 아름다운 곳인데 결국은 우리는 통행 금지 지역이 되고 미군들이 휴양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는데 같이 동참 좀 해주십시오. 노래 듣고요. 원래 강정마을에 연락을 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연결을 또 이번 주도 못합니다.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 녹색당에 계신 하승수 그 사무처장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녹색당 하승수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거 전에 네. 녹색당 분을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예. 기회가 잘 안 돼서 못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희정 씨, 그걸 조금 알아가지고 경기도 경기 녹색당에서 일하시는 그래서 했는데 기회를 놓쳤고요. 예. 이번에 그 탈핵 그 희망버스 2차 거기에서 또 뵈서 말씀 좀 나눠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녹색당이 필요한데 사실 그 숫자석으로 뭐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뭐 사표 심리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당은 어떤 것인지 좀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알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 뭐 녹색당 하면 흔히 이제 환경이나 생태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녹색당이라는 게 뭐 전 세계 한 70개국 정도에 존재하는 국제적인 정당인데요. 지향하는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지향해왔던 뭐 그런 어떤 가치들을 사실 정치라는 곳에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민사회운동이나 지역 풀뿌리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외국에서도 좀 그런 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녹색당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같은 걸 해오던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주장하던 가치나 정책들을 담아내는 그런 어떤 그릇으로서 녹색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근데 총선 있기 뭐 불과 몇 개월이죠? 짧은 3월 4일날 창당대회를 하고 4월 11일날 총선을 이제 치르게 된 건데요. 거의 30일 좀 더 지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급조됐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당 발기인대회를 작년 10월 30일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목표는 작년 12월 말까지 창당을 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당법이 5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씩 당원을 모아야지 창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우리가 그 5개 시도에서 1000명 이상을 모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게 올해 6월 말입니다. 6월 말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제 3월 4일날 창당대회하고 총선을 좀 임박해서 창당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작년 10월 30일날 이 창당 준비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던 것은 어쨌든 총선 총선용으로 일회용으로 창당하지는 말자. 지속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 사실 당원을 모을 때도 이제 진성당원 중심으로 당원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에 임박해서 창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녹색당이라는 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은 좀 만들었거든요. 작년 10월 30일. 근데 이제 원내 지출이 안 되면 당 자체가 해체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등록이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요. 등록 취소는 됐습니다. 등록 취소는 됐지만 다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원이 있으면 다시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이제 그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그때 농담으로 또 녹색당 더하기 뭐 이런 거. 뭐 지금 현재 임시 명칭은 그렇게 지금 선관위에 다시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 등록을 했는데 임시 명칭은 지금 녹색당 더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약칭은 그냥 녹색당으로 쓸 거고. 지금 그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는 내일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정당이 등록 취소가 되면 다시 똑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두환 정권 들었을 때 그게 국보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군인들이 만든 그 임시기구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걸 만들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는데. 지난 2002년인가 정치관계법 개정할 때 다시 국회에서 그걸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은 사실 뭐 헌법 위반이라고 그 변호사들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위헌 소송해서 다시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좀 임시 명칭으로 사용할 명칭을 지금 앞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원분들이 얼마큼 됐어요? 지금 이제 7,400명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그래도 많이 있네요. 네,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지금 있는 요번에 편입니다. 정당 네. 비례대표 투표의 0.45%인가요? 0.48% 나왔습니다. 네. 48%면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103,811표입니다. 굉장히 많이 얻은 거네요. 5.6명의 네. 뭐 가족 식구들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사표 심리 때문에 안 찍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저도 사실은 네네. 안 찍으셨군요. 저는 통합정당이 때문에 원내 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예. 통합정당 찍었습니다. 예, 솔직하게. 뭐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신생정당이고 인지도도 좀 낮은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표 심리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이번에 결과는 이제 사실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당원들이 또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뭐 이런 결과였다면 저도 녹색을 찍었을 거예요. 상황,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한번 바꿔서 확 엎어보자. 탄핵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생 건데 중간에 통합민주당이나 이런 민주통합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똥땅을 튀겨놓으니까 예. 저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단합을 단결하게 만들어줬고 또 그 사이에 부정선거가 엄청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조사 중이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정. 이건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경남 지역이나 경북 이런 쪽에서는 통째로 바꿔치기 갖고 그랬다는데요. 다 그 창을 다 보내고. 어쨌든 뭐 이게 확인은 좀 안 해봐야 될 것 되니까, 같고요. 확인해봐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 의외로 선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야 강남 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울 사건도 그렇고 20개 이상이 잘못.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선거 투표 관리, 개표 관리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 봉인하고 이런 거는 그렇죠. 진짜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됐다라는 그것을 거는 왜 이렇게 종이박스 같은 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사회에서 선거해도 그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난 그리고 저는 그 참관인들도 참 옛날에 그 표를 뺏기고 87년도인가요? 구로동 구민회관 사건도 있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 녹색 당원들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개표 참관하신 분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허술하더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참관하면서 이렇게 잘못 집계된 거 찾아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개표 참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다. 이 관리 자체가. 근데 이번에 구로구청 구로구청 사건이 87년도 사건인데 지금 벌써 뭐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개표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는 뭐 건데.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고의인 건지 뭐 실수인 건지 그건 실수가 될 수 없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 포회동 주민들이 찍는 걸 다 봤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진상 조사를 분명하게 해야 네, 됩니다. 해야 돼요. 뭐 민주주의에서 제일 기본인데 지금 11.6 같은 경우도 이거 완전히 부정 선거잖아요. 그 선관위 그 홈피 디도스 공격하고 디도스랑은 다른 디도스 공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면 내부가 결탁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인 일이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래도 선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공정성이 있었다. 제대로 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살아온 건데 이번에 사실 신뢰가 많이 무너진 거죠. 지금 이명박가 그 선거 개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개입 한 번 다 탄핵을 당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워낙 많으니까 탄핵 말도 못하는 건지. 탄핵 사유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건 좀 천천히 또 하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제 대법관이 하지만 상임위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임위원이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강모 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상임위원 같은 분도 사람도 이제 중립성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태가 사실은 간단하게 넘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혹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네. 광우병 소고기와 연결돼서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네. 그다음에 FTA 지금 FT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걸 더 국민 투표를 해서 못하게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얼마나 많은 꼼수가 숨어 있겠어요. 지금 그 광우병도 이렇게 꼼수가 숨어 있는데 지금 뭐 수입 중단 못 하고 있는 네, 거 그런 보시면 거 되는 건데. 수입 중단도 못 하는 자, 걸 보면 참. 그 네. 녹색당이니까 이게 당을 네. 떠나서 이제는 그냥 네. 일반으로서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네, 분이시니까 네, 네. 제가 한동안 GMO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지식이 짧다 보니까 더 이상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네. GMO 유전자 식품들, 식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또 뭐 삼성이 무슨 특허를 냈다고 하던데요. 삼성이 GMO 사업에 관심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죠. 예,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GMO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실태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콩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게 수입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유전자 변형이 된 콩이나 옥수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먹는 식품 속에 다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뭐 옥수수나 콩은 뭐 과자부터 해서 모든 식품에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수입이 많이 되는 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네. 확인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지는 사실 먹는 사람들도 모르게 지금 돼 있고요. 우리가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 뭐 논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먹는 사람이 알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사능 식품도 요새 뭐 그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등어 같은 것도 지금 그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알고 먹어야 되는데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제고 요즘에 이제 녹색당에서는 이제 GMO는 뭐 늘 관심 가진 주제긴 하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방사능 그 수산물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더 좀 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3월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수산물 중에 1,700톤에서 세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00톤이 냉동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종류. 그다음 나머지가 대구 명태, 방어도 있고 이런데요. 근데 문제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밥상에서 거의 빼놓을 수 없는 그 생선 아닙니까? 근데 고등어에서 지금 세슘이 올해 1월 이후에만 해도 계속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어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수입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톤이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고 우리가 먹었어요. 이미 1,400톤을 먹었는데 누가 어떻게 먹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광우병 소고기나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먹었고 네. 알고 있었는데도 일부러 숨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우병도 이번에 드러났는데도 수입 중단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방사능이 나왔는데도 고등어 수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하여튼 문제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우리 먹는 거 관련해서. 그런데 특히 이제 지금 요즘에는 방사능 문제가 있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계속 그 보도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 지금 GMO 식품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손님 중에 영양제도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라는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그죠? 영양제 부분과 어떤 식물을 변형시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변형된 식품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사실 뭐 방사능 문제도 그렇고 GMO 문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던 것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핵 발전이나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인공적인 방사능 물질들이 씌어서 만드는 세슘이니 플루토늄이니 이런 것들은 원래 자연 상태에 존재하던 게 아닌데 인간이 이제 건드려 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이고 GMO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죠. 인간이 이제 어쨌든 유전자를 변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던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인간이 정확하게 그 영향도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과학이라는 게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만 하더라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수입 고등에서 세슘이 나와도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그냥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인체에 영향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학계에서 미량,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섭취하면 그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과학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결론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방사능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렇죠. 하던 거, 예,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지금은 거고. 건강을 더 생각하는 시기 네, 당연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면 이제 최소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고 이게 뭔지를 알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고 먹는다는 게 사실 그거는 참 시민의 선택권 차원이나 자기가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뭐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광우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뭐 그걸 우리가 먹는데 원산지 표시도 사실은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원산지 표시 위반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의 양심을 믿고 장사하는 사람은 양심만 믿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번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네네. 엿 먹어라. 우리네 대장 어디에서 뭐해 닭상공농 꾸벅꾸벅 떨고 세상이 뒤집혔는데 누구네 책임이래요. 우리네 미래 어디에서 뭐해 주는 밥 먹고 공부하러 가 집안에서 내고 집 나오면 어른 얘라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삐딱하다 보면 사고 칠 수 있고 노력하다 보면 판검사도 되고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은 많고 그런 개법은 누굴 왜 있고 우리네 미래 미쳐가네 사이버 세상에 미쳐가네 이성 감성이 혼돈해서 그래서 결국에 미쳐가네. 지친 어깨가 엄마 눈물 한숨 대고요 돈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우리 가족 가운 행복 위선의 탈을 쓰고 똑같은 말만 하고 위선의 탈을 쓰고 똑같은 말만 하고 위선의 탈을 쓰고 희망을 죽이고서
엿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엿 먹을 사람이 엿을 먹어야 되는데 엿을 안 먹고 있어요. 예. 네. 그 이제 우리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적게 쓰고 더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네네네. 뭐 환경 비누도 다시 만들고 세상에서 네네네. 이런 부분인데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처음부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네. 사실 뭐 이게 환경이나 생태 문제라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은 좀 나아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꿔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뭐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 전구도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게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요즘에 그런 게 높은 전구를 LED 전등 같은 거 달고 가전제품 살 때도 보면 요즘에는 다 등급이 표시가 돼 있죠.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걸 사고 건물 같은 거 요즘에 왜 귀농 같은 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시골에 집을 짓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에도 그 에너지 문제를 고민해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전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근데 아무리 개인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 문제인 건데 녹색당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정치를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전기요금도 제대로 못 내서 냉방에서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결국에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전기를 절약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장 전기요금을 낼 돈도 없는 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는 계속 그걸 개인의 몫으로 돌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뭐 정부는 계속 이제 개인이 뭐 절약을 안 해서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뭐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해야 될 몫도 있지만 이 정부가 정책으로 해야 될 몫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꾸 그걸 이제 개인 탓으로 돌리는 그것도 하나의 저는 작전이라고 봅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그게 마치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게 마치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뭐 4대강 사업하고 뭐 그렇죠. 핵발전소 더 짓고 갯벌 다 막아버리고 이거는 다 정부가 정책으로 그리고 그게 재벌들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뭐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해야 될 실천들은 나름대로 하지만 사실은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개인 실천만 강조하면 사실 그게 오히려 좀 잘못된 오히려 결론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네. 가진 사람은 좀 더 내고 못 가진 사람은 덜 받고 거기서 또 혜택을 받고 이렇게 돼야지 여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기 때문에 네. 아주 못 가진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이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네네. 좀 더 층을 좁게 만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에 대해 미치는 부담도 사실은 선진국이 그 개발 이 덜 돼 있는 제3세계보다는 사실 선진국 엄청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환경을 뭐 그렇죠. 석유도 많이 쓰고 예. 전기도 많이 쓰고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준 건 선진국인데 이제 와가지고 다 뭐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다 부담 떠넘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은 전기 많이 쓰고 뭐 에너지 많이 쓰는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부담을 지운다면 아무래도 좀 그렇게 에너지나 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사실은 부담해야 될 몫이 많겠죠. 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종부세를 없애는 바람에 연 20조 원이라는 게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또 부자들한테 또 감세를 하고. 그렇죠. 아니 연봉이 뭐 10억 이런 사람도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몇백만 원밖에 안 낸다고 하니까. 네. 저 요즘에 굉장히 힘든데 한 10만 원에 나요?
아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이요. 그렇죠. 지금은 뭐 특히 이게 직장에 이제 정규직으로 있는 분이 아니면 사실은 더 이게 부담이 커지죠. 실질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하는 분들은 왜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연금 말고 그 나이 만 65세 넘으면 120만 원씩 받는. 예, 120만 원씩 받잖아요. 그건 또 국민연금하고 별도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는데 점점 더 이 책임져야 되는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살기가 좋은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특히 가진 자는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살기가 없으면 편하고. 아주 죽는 나라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건데 이자가 더 많고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더 싸요.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또 돈놀이 할 수 있고 예. 이런 구조적인 게 엄청 문제인데 아무튼 뭐 우리가 이걸 바꿔나가기 위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혁명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혁명적인 변화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방법은 이제 그 혁명이라는 게 뭐 돌 짓고 뭐 총 쏘고 이런 게만 혁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에도 예. 이렇게 확 변화시키는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혁명이니까. 네. 근데 저는 뭐 부분적으로 수술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이건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지금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예, 국가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까 뭐 세금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보면 승자 독식의 사회, 그죠? 맞아요. 그리고 각자 생존하는 사회. 뭐 공동체 이런 단어가 지금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코미디 프로에서도 얘기했지만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이게 아주 그러니까. 나쁜 예. 거죠. 그리고 1%가 99% 먹인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라의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때 예, 그러니까요. 그게 뭐 1%가 99%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예, 거고. 누구 덕에 자기가 1%에 그렇죠. 들어가서 올라가야 사는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뭐 이게 사회 공동체성이 비단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지금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주 이게 혁명적인 변화가 진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좀 진짜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제 자신이 예. 진짜 많이 변하고 있고 예. 실천 위주로 좀 삶을 살자고 하는데 사실 고통스럽죠,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고 한데 뭐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 정도 못 참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갯벌을 그 민영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추진되고 있는. 지금 추진되면서 그 법안까지 올라가고만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갯벌이 지금 곳곳에서 사실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갯벌 민영화 법안은 이제 아직 좀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좀 더 급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 관련해서 지금 서해안에 보시면 그 우리나라가 인천만, 강화만, 그다음에 가로림만 이런 만들 지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을 지금 다 막아서 조력발전소 만드는 게 가장 크죠. 지금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갯벌을 막아서 각종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몇 번은 이제 정부가 반대에 밀려가지고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군산 위에 보면 장안갯벌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해안에 보시면 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만을 다 막아가지고 조력발전소 만드는 게 지금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어민이나 주민들이 지금 싸운 지가 몇 년씩 됐습니다.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에 아예 그냥 천막에서 다 겨울을 보냈을 정도로 그 어민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전에 그 서산에서부터 여기 과천의 정부 정합 청사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민들이 반대하는 어민들이 걸어와가지고 반대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 갯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 때문에 한번 크게 한번 훼손이 됐고 우리나라 어쨌든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새만금 하면서 많이 훼손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발전소 때문에 훼손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뭐 민영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갯벌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미래에 물려줘야 될 공공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리질 못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조력발전소는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걸 한번 막아가지고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버리면 갯벌 생태계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엄청난 4대강 사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네. 좀 토건 산업들 특히 삼성이나 뭐 이런 데를 지원해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도 결국 재벌 기업들이 네. 다 수주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조력발전소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결국은 대기업들은 뭐나 까딱하지 않고 수주를 받으면 그다음 하청, 하청을 줘버리잖아요. 하청 다 줘가지고 실제로는 뭐 앉아서 거기 가면 20% 30% 먹는 직원도 거 몇 명 없지 않습니까? 현장 그러니까. 가보면 그 재벌 기업들은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지금 계속 그런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4대강 사업 만들어주고 조력발전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댐도 지금 또 건설하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정권 말이 되니까 저는 그걸 토목 사업 대목받기라고 하는데 맞죠.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에 뭐 하려고 하면 전부 조선일보 뭐 대목받기 한다고 했는데 난리를 지들이 쳤는데 더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에 일종의 대목받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조력발전소도 일단 무조건 공사 시작하고 시작하고 보자. 보자. 네, 그다음에 지금 지리산 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네, 근데 그다음에 그게 케이블카도 케이블카 뭐 지금 올해 5월 6월부터 한 9월까지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들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다 벌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물론 예. 언론이 장악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을 갖고 있는 소속돼 있는 당인들이 네, 뭐 네. 통합민주당이라든지 통진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녹색당이라든지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는 환경을 좀 많이 생각하시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나 사람한테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해야 되는 일이 말씀하신 그 일이고요. 지금 워낙 이게 예를 들면 뭐 지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그게 그 지역 언론에 나지만 중앙 언론에 안 납니다. 특히 KBS, MBC 뭐 파업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중요한 일이 생겨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가 너무 힘들고 좀 진보적인 언론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알릴 거냐? 알릴 때는 이제 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매체도 동원해야 되고 정당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 댐만 하더라도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원래 그런 댐 같은 걸 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그렇죠.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리산 댐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그 1998년 9년에 추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대가 심해가지고 백지화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근데 지금 다시 그걸 추진하는데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홍수 조절용 댐으로 바꿨어요. 예. 홍수 조절용 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안 밟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졸속으로 지금 그 추진해가지고 올해 안에 다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추진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진짜 토목 사업 대목 바뀐데 이 지리산에 대못을 박는 건데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알려가지고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기가 6개월, 7개월, 8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그래도 뭐 대통령 선거 나면 임기가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까지 이거를 추진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인천 아라뱃길 네네네. 그거 2조 5천억인가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 지금 아무것도 쓸모가 예, 없잖아요. 완전히 돈만 다 낭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마 청문회 엄청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국정조사 청문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9대가 개헌이 되고 나면 바로 네. 이것이 청문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탄원을 좀 넣고 그렇습니다. 해서 뭐 4대강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아라뱃길 아라뱃길. 문제 또 뭐 지금 뭐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고리 1호기 지금 사고 났는데 은폐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뭐 다 국정조사 청문회 다 해야 되죠. 말씀대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것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다 힘도 모아야 연대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특히 진보 세력들을 좀 이렇게 면면을 보면 네네.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데는 되게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예예예.
예를 들면 녹색당 일만 하고 네, 일만 네.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하면서 이 공통분모가 좀 형성이 돼서 뭐 세계 되게 10개가 가진 어떤 부분은 공통분모가 형성돼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네네. 저는 이제 녹색당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거든요. 네.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데 이 녹색당이 자기 단독으로 뭐 집권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정당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녹색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데 정책을 관철시키려면 말씀대로 이 다른 정당이나 다른 단체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거든요. 녹색당 같은 이 뭐 소수 정당, 신생 정당이 단독으로 어떤 큰 문제를 푼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어떤 이런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 네. 뭐 4대강 문제든 핵발전소 문제든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책적인 연대 이게 뭐 내용 없는 연대가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연대하려고 하고 이번에 선거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핵발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다른 정당에 먼저 같이 하는 연대 토론회 같은 걸 제안해서 3월 11일이 그 후쿠시마 1주년이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사고 난 지 1년 될 때 그 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이 이제 입장도 같이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말씀대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안 모으고는 뭐 하나도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듣죠. 네. 이번엔 자유라는 노래.
네, 구리님 빨리 막걸리 사러 가게 방송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면 막을 내야 되는데요. 사실 시간이 질문할 건 많아도 금방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금방 시간이 지나버렸네. 네. 저는 그 지리산의 뭐 댐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네네. 사실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떻게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냐 이게 네, 관건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녹색당이 제 느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힘들겠지만 뭐 주말이든 뭐든 해서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지역에서 네네.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계획이 네네. 있으신지. 지금 뭐 그 문제가 생긴 현장에는 계속 행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난 일요일 날도 탈핵 희망 버스 밀양이랑 고리 1호기 있는 네. 그 부산에 갔다 왔었는데요. 그런 식의 탈핵 희망 버스가 그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시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 탈핵 희망 버스를 타고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 핵발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 또 그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게 있고 그게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만들 겁니다. 그래서 탈핵 희망 버스는 어쨌든 지금 2차까지 했는데 앞으로 3차, 4차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게 사실 좋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리산의 그 댐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촛불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바깥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가서 참여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지리산 아시다시피 요즘 지리산 둘레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둘레길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댐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마을들이 다 지리산 둘레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둘레길 가실 때 거기 지리산 댐 후보지 그 건설 예정지에 지나가시면서 한번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한번 나눠주시고 한번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런 데는 댐이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도 한마디 해주시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녹색당도 이제 뭐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프로그램 있을 때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탈핵 예. 고리 원전을 가보려고 했는데 네.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예. 근데 그거 저같이 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못 가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좀 더 못 가지 않았다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좀 네, 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네.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고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다 좀 바닷가에 교통이 안 좋은데 그렇죠. 예.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탈핵 희망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실 때는 미리 좀 녹색당 홈페이지 같은데 좀 문의라도 해주시면 녹색당 좀 홈페이지. 어떤 가는 방법도 그렇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지. 근데 워낙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적이라 가지고 가면 이제 바깥에서 밖에서 볼 이렇게 수밖에 없고. 그냥 이렇게 원자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녹색당은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 좀 발표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네. 시청자들 말씀 주십시오. 네네네. 일단 녹색당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뭐 원내 진출하는 것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원외 정당으로 있으면서 어차피 녹색당은 좀 뭐 우리가 길게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차근차근 이제 유권자들하고도 만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 충분히 지역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동네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찾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 차원의 대안들도 많이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할 거고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그런 활동들을 기본으로 하되 지금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핵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해 대선에서 어쨌든 올해 안에 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핵발전소 계속 지을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예. 말 바꾸기를 자주 하는 당이니까 네. 박근혜도 또 안 하겠다 했다가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네.
일단은 그래도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 그 결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역시 뭐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또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핵 발전을 줄이겠다라는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정당들과 주요한 후보자가 야권 후보자가 이 핵발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줄여 나가겠다라는 결정 정도는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감시도 하고 압력도 넣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녹색당이 해야 될 과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풀뿌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부터 우리가 바꿔 나가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핵발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올해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탈핵 결정을 내리게 만들 것인지 그 두 가지가 지금 녹색당이 주어진 숙제인데 그걸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잘 해서 녹색당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녹색당은 그 작은 정당이죠. 네네. 인원도 적고 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문제는 다른 정당들하고 좀 연대를 하고 예. 지역에서는 어쨌든 녹색 당원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역시 지역에서 또 연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아까 말씀한 혁명적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네, 예.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반드시 핵이 없어져야 된다고 네.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싸울 사람이니까 네. 저도 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단체들한테 그럼요. 연대를 네. 하자고 해서 네, 네. 또 이번에 3차든 4차든 네, 네. 계속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게끔 네, 만들도록 네. 하죠. 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드릴 말씀 다 한 건가요? 네, 네. 녹색당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예. 하여튼 뭐 아직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셔야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비판도 하시고 지켜봐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녹색당에 이렇게 이런 활동하니까 이게 후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 뭐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당원에 가입한다는 게 되게 섣불리 네네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정당은 뭐 후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후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뭐 후원 당원 정도까지는 후원 당원 다른 거니까. 네 일반 당원 있고 후원 당원이 있는데 후원 당원까지는 가입을 해주셔야만 뭐 후원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는 하시되 많이 녹색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녹색당 많이 가입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가 발전되고 나서 뭐 누릴 건 다 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은 진짜 환경밖에 없습니다. 환경 계속 파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나라의 위정자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아름다운 강이나 이런 부지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연대하면요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내가 움직인 만큼 변화되고 혁명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같이 연대해 주시고요. 우리 녹색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나요? 그래 음악 들으면 다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4주년 촛불 4주년입니다. 지금 저는 끝나고 청계광장으로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분들도 아니면 지역에 있더라도 지금 전국에서 아마 촛불 문화제를 할 겁니다. 더 이상 이 MB의 이 폭정, 나라를 망가뜨리고 서민을 죽이는 이런 정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길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집안에 앉아서만 떠들지 마시고 한 번 떠들 거 두 번 나오십시오. 두 번 나오고 한 번 더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거리를 갖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청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극이 끝
명함분 공장장 우리 우승이라도 듣고 있을 때 믿음이 민주노동당이 입했습니다. 명함분 공장장 우리 우승이라도 듣고 있을 때 믿음이 민주노동당이 입했습니다. 명함분 공장장 우리 우승이라도 듣고 있을 때 믿음이 민주노동당이 입했습니다. 명함분 공장장 우리 우승이라도 듣고 있을 때 믿음이 민주노동당이 입했습니다. 명함분 공장장